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전국 여파에 지역 경제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6년 지난 두 차례 탄핵 때는 중국 경기 호황과 반도체 사이클 상승세로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상쇄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대다수 경제 연구기관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톱니 바뀝니다. 생산이 줄어요. 만들지 않는데 왜 투자합니까? 투자가 위축돼요. 이게 뭐예요? 소비, 생산, 투자. 이게 내수입니다. 내수 경기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방은 줄어들고 소멸하고 있고 수도권과 서울은 계속해서 커지는 비대칭적인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비상계엄 여파로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년 경제의 하방 위험도 커졌다고 경고합니다. 탄핵 소추 발의하고 불발되고 이게 계속 장기화될 경우, 예를 들어 12월 말까지 장기화될 경우 신용 등급 강등은 불가피합니다. 지역 경제인들이 복합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는 가운데 기존 청사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압박은 줄어들고 산업의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세계 전체 기조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6대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의 어젠다 세팅이 달리됩니다. 이와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제조업 중심인 산단 체질을 개선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자영업자들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송년회나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째 청주 미원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기태 씨. 최근 맞은편에 있던 다른 중식당이 문을 닫았지만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안 되는 장사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이번 달 10건이 넘던 단체 예약도 절반 넘게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야간 매출은 거의 직장인들의 회식이나 아니면 요 관공서에서 또는 뭐 이런 데서 회식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금년에는 유달리 회식도 없지만 또 기존에 예약한 부분을 취소하는 게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연말 특수만 바라보던 군부대 주변 식당은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해요. 특히나 군부대 쪽에서도 영향이 있으시죠? 맞아요. 원래 우리는 12월이면 여기 사과락 때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가뜩이나 내수가 얼어붙어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대목마저 사라진 겁니다. 예약이 아예 취소된 것도 있나요? 코로나19 기간을 빛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은 탄핵 대치 전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폐업한 업소는 100곳, 휴업에 들어간 업소는 215곳이 더 는 상황. 고물가 여파로 치솟은 재료비에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8년 전 박근혜 전 탄핵 때보다 그 여파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 때 힘들다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가 IMF 때보다 더 힘들게 코로나다. 지금 코로나 끝나서 이제는 좀 회복기가 들어서야 되는데 코로나 때가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표현까지. 계엄 사태 여파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조용입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하늘도시 청사진을 공개하고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현철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배후 신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위 하늘도시로 이름 붙인 신도시는 군위읍 일대 1,0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와 상업, 산업 인프라를 갖춘 인구 14만 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국제관문으로 제1, 2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 향후 인구 25만 명의 군위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담겼습니다. 특히 대구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첨단 산업 기술단지와 메디컬 센터가 조성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화이트존을 넣어 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 1조 7,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천억 원의 부가가치, 12,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쯤에는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원과 관련해 계엄 사태 이후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두고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사실 대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 또 그 가장 핵심인 공자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대구 경북 관련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관망세가 짙어지고 서울 신축인데도 이른바 마피가 붙은 분양권 매물까지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탄핵 정국 장기화가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월 입주한 동작구 상도동의 신축 아파트. 이 단지에는 최근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피가 붙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13억 후반대였는데 현재 같은 면적 분양권 매물이 12억 중반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분양을 받은 이들이 대출 규제로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손해를 감수하고 매물을 던지는 겁니다. 분양권대로 지금 넘기시는 거예요. 등기 안 된 물건입니다. 잔금 못 맞추셔서 이제 파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사시는 분께서 등기비 한 5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얼죽신이라 불리며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신축 아파트에서도 치솟은 분양가,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마피 매물이 등장하는 등 이미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9천 건이 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9월 이후 3천 건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고 관망세가 짙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 국회 통과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계엄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조정이나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단기 이슈의 출렁이기보다 대출 규제 강화, 전세 가격 상승, 공급 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새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위기 신호가 켜진 가운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까지 난관에 부딪힌 건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유국의 꿈을 안고 추진되어 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서 관련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미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준비 중인 상황.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정부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 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한공을 시추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약 1,000억 원. 당초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절반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관련 정부 예산이 삭감된 만큼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철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위기 신호가 켜진 포항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민주당이 포항 시민, 경북 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며 정치 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시추 결과 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추경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이 있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근거 자료를 석유공사나 이런 데서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 삭감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동작구와 용산구, 영등포구 등 서울과 경기 7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의 선도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신속한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데요.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용산구청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동작구와 용산구, 영등포구와 군포시 등 서울, 경기 7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신속한 지하화 사업의 시작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하화가 논의되는 경부선 노선은 서울역과 당정역을 잇는 구간으로 18개 역사가 포함된 핵심 철도 노선입니다. 동작구의 경우 한강철교부터 대방역을 잇는 구간이 속하는데 1호선 노량진역과 대방역이 포함됩니다.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구에서 계획 중인 노량진역 일대 수변 복합 개발과 큰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선로를 중심으로 단절돼 있던 교통체계와 생활권이 연결되고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도시의 풍경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구는 특히 노량진역과 대방역 지상부지에 대해 산업문화공간과 체육문화시설 등 부족하던 문화 여가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영동선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철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개선이 확실하게 이제 될 거고요. 주택 재개발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연계해서 발전 방향을 수립하겠다. 한편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모두 5곳. 국토부는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번 연말 내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동작구 역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선도사업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심한데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주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수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최근 주차할 곳을 알아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근처 아파트 주차 자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망설이던 A씨에게 판매자는 빨리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다며 거래를 재촉했습니다. 그 인증을 주신 게 무슨 카톡 내용이었거든요.
계속 의심을 하면 사실 이제 여기가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의심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보냈어요. 송금 후 연락이 끊긴 판매자는 곧 거래정지 회원이 됐고 그제야 A씨는 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해자 B씨 역시 최근 관악구 대학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차 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B씨에게 접근한 판매자는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자리를 양도한다고 속여 6개월 이용료 3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8만 1천여 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주차권이나 콘서트 티켓 등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양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고 사기 같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져간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급 정지가 안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사기의 수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같이 지급 정지만 돼도 피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를 방지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충북 청주시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한 마을 주민이 수년째 임의로 산을 개간하고 훼손했는데 청주시는 관련 사실조차 모르다가 뒤늦게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출동 HCN 성홍규 기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문이면 한 마을. 수도법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곳인데 임야 곳곳에 개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장비를 이용해 산비탈을 깎아 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뿌리를 드러낸 나무가 위태롭게 서 있고 오래전 벌목된 나무에 잔해들이 뒹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의로 설치한 건물은 창고로 허가를 받았지만 냉방기기까지 설치해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과 용도 변경, 벌채, 토지 성토 모두 청주시 허가가 필요한 일이지만 토지주는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금방 되는 것도 안 된다니까 하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당당히 내서 타지. 응? 이 일대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년째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 외에도 주민 여러 명이 불법 농막을 설치해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년째 훼손되는 동안 행정당국은 이 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들어서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분은 이제 고발 2차까지 기간이 다 지나서 고발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집분들은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상태인데 원상복구 명령이 기간 내에 이제 원상복구를 하시면은 그대로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고. 청주 시민의 생명줄인 대청호. 말뿐인 상수원 보호가 아닌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동 HCN 성홍규입니다. 양재동 일대가 AI 미래융합 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서초구가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영향, AI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박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AI 허브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전문 인력 수급입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추진되는 특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인 만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따라 해외 우수 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AI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법과 관련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대 요소 중 하나. 특허를 출원할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받아 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으로선 비싼 비용 탓에 투자의 부담을 느끼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비롯해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납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 AI를 성능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시키고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선행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GPU, 엔비디아의 GPU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특구 지정이 되면은 그런 자원들이 공공재로서 존재하고 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일부 자원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론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스타트업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기술의 사업화를 거쳐 판로를 개척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기술 실증을 위한 다양한 장이 조성되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뭐 인력 수급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이나 또 특허 출원을 위한 뭐 간소화 작업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실증을 위한 좀 다양한 어떤 플랫폼 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이 좀 더 마련이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특구 또는 강력한 어떤 기관, 어떤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성도 언급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특구로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선 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양재역이라든가 지하철역과 기업이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3번씩 이렇게 교통을 갈아타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좋은 분들이 기업에 출근할 수 있게, 잘 출근할 수 있게 교통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다. AI 미래 융합 혁신 특구 지정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성장 발판을 확보한 양재동 일대. 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반도체 생명수라고 불리며 반도체 생산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순수. 그동안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국내 기술로 초순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구미에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생산에 우선 사용됩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세정이나 절단을 위해 사용하는 초순수. 반도체 생명수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생산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는 필수재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민간과 협력해 지난 2021년부터 본격 국산화를 추진했고 SK실트론 구미 2공장의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초순수 생산을 위한 주요 장비와 기술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독점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외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 초순수 생산으로 인한 초순수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인 SK실트론은 국산 초순수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력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생산에 이달부터 본격 나섭니다. 국내 기업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질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도약에 또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산 초순수를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의 구미시는 소재와 부품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로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다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초순수 국산화는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화에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며 구미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기반 시설 구축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초순수.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국내외 합산 30조 원, 2028년에는 3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이번 국산화가 구미시의 방산과 2차 전지, 로봇 산업 등 육성에도 힘이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문제는 참여자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실정인데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제과점. 매장 한켠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제 지역 자활센터가 저소득층 지역 주민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카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자활 근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청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신청을 한번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여기서 창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자활 근로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소업체부터 정부 양곡 배송까지 자활 근로 참여자의 업종도 다양합니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모두 한 곳 이상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관할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 자활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직장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은연중에 동생으로 통해 가지고 수급자를 알게 돼가 신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게트웨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턱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일당은 5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 시급으로 계산하면 5천 원에서 많아도 7천 원 수준인데 최저시급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탈수급을 하게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을 하면은 언제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의 목적에도 최저시급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맹점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중앙정부를 향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HCN이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청주시 시민표창을 수상했습니다. HCN은 올해 지역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꾸러미로 만든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촌대래 밥상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는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통한 생계 안정을,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지역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과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될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담겼습니다. 세부 조항으로는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군수는 군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하고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 배치 계획 수립과 근무 인력 배치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가 지정하는 첫 생태 관광 지역에 단양 서남골이 선정됐습니다. 월악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과 인접한 단양 서남골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새매와 솔부엉이가 서식하는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은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자격은 3년간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